사부님께 인사. 반갑습니다. 자, 유튜브 도반님들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든 이론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실기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몸이 반응하는가, 어떻게 몸이 거기에 이제 따라가려 하는가, 인지가 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많은 이론보다 아직까지 이 기천권에 대해서, 그리고 기천무, 그리고 호흡에 대해서, 그리고 진동과 파동, 그리고 공명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수없이 많은 연상을 했기 때문에 다 인지가 됐을 겁니다. 호흡은 이제 코앞에 붙인 호흡 테이프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 관건. 그리고 그 뒤에 호흡의 시간. 호흡의 시간은 처음에는 6초 정도. 그 다음에는 천부경 1봉독을 무음으로 들수, 그 다음에 무음으로 날숨 하면 보통 10초에서 12초가 걸려요. 보통 하면. 그래야 숨이 차지 않아요. 거기서 천부경 무음을 15초까지, 그 다음에 날숨 무음이 15초가 되면 30초가 되면서 천부경을 느긋하게 봉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하면서 집중해라, 사념을 버리라, 망상을 버리라 하는 단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부경을 계속 숫자를, 그 다음에 단어를, 그 다음에 뜻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호흡하면서 나중에 쉽게 공간 이동이 된다. 그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호흡법은 코로 호흡 테이프 움직이지 않게 호흡이 들어서 코로 돌아서 폐를 거쳐서 배꼽 위에부터 윗배, 회행 결장부터 호흡이 풍선이 물차듯이 단전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다음 배만 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빠질 때는 밑에 있는 풍선이 위로 물을 치고 올라가듯이 이렇게 쭉 풍선을 묶었던 거 풀면 물이 쭉 빠져나가듯이 밑에서부터 좁아지면서 폐에서 코로 빠져나가야 돼요. 그리고 들숨도 마찬가지. 풍선을 수도꼭지에 딱 붙이고 물을 받으면 이렇게 물방울처럼 딱 쌓이듯이 호흡이 들어오면서 폐에서 중안을 거쳐서 아랫배 쪽으로, 배꼽에서 아랫배 쪽으로 딱 내려가면서 호흡이 거기서 시간이 좀 더 지나 보면 단해공법, 진동이 일어나요. 이런 진동이. 호흡이 안에 딱 안개처럼 돌아서면 이 안개를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안개가 들어오면 배에 있는 이 공간, 우리가 단전이라고 하는 공간인데, 이 공간 속에 호흡이 딱 떨어지면 호흡이 옆으로 쫙 퍼져요. 이렇게 호흡이 물처럼 쫙 퍼지면서 이 호흡이 안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공간 속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움직임에 의해서 위로 치수 올라가거든요. 그때 공간 속에서 이 에너지가 효율을 쳐요. 이렇게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하면서 단해공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해공법이 일어나면서 그 힘으로 다시 위로가 위로 숨이 올라오거든요. 그게 그 호흡을 해보면 나중에 단전에서 뚝 떨어진 들숨이 단전 항알 속에서 회전한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우리가 단전을 돌리고 단전을 호흡하고 어시 돌리고 하는 것보다 나중에 자연적으로 에너지가 들어오면 항알 속에서 돌면서 위로 치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숨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거든요. 그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단해공법, 단전에서 진동이 와요. 이렇게 진동이 쫙 일어나요. 그 진동이 일어나면 그 진동에서 호흡이 빠져나갈 때 어떤 소리가 나오냐, 거기서 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단해공법에서 하다 보면 나중에 날숨 때 옴 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파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호흡이 더 길어지고 진동이 계속 들쑥날쑥해지면 밑에서 회전이 강하게 일어나면, 회전이 숨결이 강하게 양이 많게 각각 두껍게 호흡이 쭉 들어오면 퍼졌을 때 진동이 강하게 일어나요. 그럼 강하게 일어나면 이게 올라올 때는 우리가 동물성에서 그 다음에 터널을 통한 바람 소리처럼 올라오면서 이 옴에서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파동과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진동에서 올라오면서 나오는 소리가 옴이
나중에는 여기서 파동을 타는 거예요. 진동에서 같이 파동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을 타면서 온몸에 진동이 퍼지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숨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해가지고 굉장히 갈 길이 멀어. 그 상세하게 더 설명하자면 숨 길이가 가늘 때는 풍선에 물 들어듯이 그 풍선에 물 빠듯이 그 숨이 점점 깊어지고 숨통이 굵어지면 들어오면 떨어지는 에너지가 안개처럼 바닥에 떨어지면 공간에서 이동하면서 공간 속에 맴돌아요. 그러다 빠져나가. 그런데 다시 덜 숨이 더욱더 많아지고 강력하게 길게 들어오면 여기서 진동이 생기는 거예요. 진동이. 그래서 이 진동된 에너지가 나갈 때 파동 소리가 일어나요. 공명. 그게 바로 옴 소리예요. 옴. 옴으로 빠져나가는 거. 옴으로. 그게 깊어지면 굵게 일순간에 굵게 고요히 들어오면 가득 찬 에너지가 안개가 여기서 회오리 치면서 단해공법이 일어나면서 몸 진동이 일어나요. 이게. 그러다가 좁은 관으로 간역이 쏘기 때문에 좁은 관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소리와 떨림, 진동, 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역이 내쉬니까 후 하면 떨림 오는데 간을 내쉬니까 거기서 공명, 파동, 진동 이것이 다 느껴지면서 공력이 상승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제 옴을 이 날숨을 탁 마디치듯이 탁 마디치듯이 탁 마디치듯이 탁 마디치듯이 2단계 온공명 단락보를 쓰게 되면 무엇이 생겨나면 일상에서 우리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말, 갑자기 올라오는 성격, 갑자기 올라오는 놀라움, 갑자기 좋아지는 환희심과 흥분이 탁 올라다 마디가 딱 있으면 거기 탁 잡아서요. 그래서 그 극찰나에 모든 의식이 탁 정지된 상태에서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탁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탁 의식이 잡아지면 더 침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디치기를 온공명 2단계 마디를 옴 잘라서 할 때 그 짤을 닫히는 그 순간 그 짧은 극찰나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한 눈앞에 펼쳐진 현상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공력이 쌓이는 거예요. 거기서 말이 올라왔다가 여기서 다시 정화가 돼서 다음 단어는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디가 대나무 다리처럼. 그래서 이 마디를 많이 끊을수록 내가 그 극찰나의 한 날숨에 내가 여러 생각을 정리해서 마지막에 전달할 수 있는 공력이 쌓이는 거예요. 그게 그 숨결 하나가 그만큼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3단계가 되면 이 에너지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세등등하거나 항상 기가 없거나 이것이 아니고 항상 거들떠일 때는 어깨가 온화하고 나비가 앉거나 새가 앉아도 놀라지 않을 만큼 걸음이 편안하게. 그리고 2단계 올라갔을 때는 나의 모든 생활의 수행의 삶의 에너지를 상승시키는 힘, 긍정적인 에너지, 긍정적인 도전적인 에너지가 2단계 올라오는 거예요. 1단계에 고요가 있어야 2단계가 치고 올라오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2단계로. 그러면서 생활에 대한 활력, 의지, 용기, 희망, 도전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3단 고음은 거기서 정점으로 극한을 가는 거예요. 그게 극한으로. 그러니까 2단계에서 모든 에너지가 치서 올라오면 3단계는 거기서 극한으로 올라가면서 정점을 찍는 거예요. 거기서. 그 3단계가 치면서 자기가 시공으로 오음을 발생하다 보면 시공이 이렇게 자기가 합일되면서 시공이 쪼개진다는 느껴지는 거예요. 오음을 힘으로 치면. 그러니까 1단계 고요해서 2단계는 극상승해서 3단계는 마무리를 피니시를 하게 되면 거기서 아는 거예요. 쪼개지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상이, 아상이 탁 날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3단계에서. 그 3단계에서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단계, 2단계 에너지의 힘을 모아서 그 공력으로 3단계를 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모든 것이 낙엽이 날아가듯이 상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다 지르고 난 뒤에 숨이 다 빠지고 난 뒤에 그 공백, 들이쓰기 전에 그 공백, 그게 극찰화적으로 점점점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가 다 내질렀을 때 그때가 무아가 되는 거예요. 무아가 3단 고음 질렀기 때문에 무아가 되는 거예요. 아무 상이 없는 그때는 오른뒤 다 질렀기 때문에 나락하는 존재보다는 시공과 합일되는 이 수업이 이제 좀 어려워졌는데 갑자기 말이 여러분들이 2년 동안 3년 동안 온공명 1, 2, 3단계 하면서도 그것을 깨치셨으면 그냥 이 자리에 안 앉아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이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이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밖에 나가 푸덕득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공부를 하느냐, 그냥 열심히 하는가, 그냥 성실한가, 그냥 착하게 하는가, 그냥 존경심을 하는가는 다 다른 거예요.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3단 고음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상을 못 깨뜨리면 수행자가 아니에요. 온공명 3단계를 자기가 알았다고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자기의 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버리지 않았거든요. 이 3단계를 제대로 모른다는 뜻이에요. 3단계를. 그리고 4단계는 이 4단계가 세상에 나오게 된 것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숨기를 다 내려놓기 때문에. 숨기를 다 뱉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집착이라 한 것이, 상이라 한 것을 이미 3단계를 했기 때문에 4단계에는 고수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게 있어요. 관여하고 그런 것이 걸리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숨을 오래 참아야 되겠다. 내가 남보다 잘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좀 남보다 뛰어난 재능을 보여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4단계에서는 고요하게 오믹하면서 거기서 고요함 속에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숨결을 아주 끝까지 고요하게 점점점으로 가기 때문에 이미 무아락하는, 무상이락하는 그런 단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3단계에는 그게 깨지지만 4단계에 가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아까 3단계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그래서 숨결로서 여러분들은 숨결 하나만 제대로 정통하게 되면 모든 것을 깨칠 수 있고 순식간에 합의되면서 성도가 되는데 이 숨결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숨결 속에 있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아직까지 숨에서 잘하려고 하고 오래 참으려고 하고 오래 생각하고 거기에 아직까지 매여 있거든요. 그래서 4단계에 갔으면 그냥 툭 내려놓듯이 숨이 축 고요히 가면서 그 순간 시공으로 그냥 사라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싹 이게. 그러니까 내가 몸이 있다는 걸 의식하기 때문에 숨이 차다, 오래 참으면 호흡이 가빠온다, 나머지 몸을 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4단계를 제대로 딱 들어가게 되면 그 몸 속에서 싹 시공으로 이동해버리기 때문에 몸이라 하는 4대 육신 옷을 입었다, 위에는 희색, 밑에 까만색이다, 이 의식이 사라지게 되면 그냥 고요 속에 무엇이 남아있나? 결국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한 줄기 삐밖에 없는 거예요. 이 움직이는 파동 삐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삐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한 줄기 삐과 한 줄기 진동만 있는 거예요. 한 줄기 진동만. 내 모든 몸에 있는 세포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진동하고 있는데 그걸 못 느끼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이 파동만 있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나락하는 이게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환원되어서 바뀔 뿐이지 바뀌지 않는 것은 이 전자에 띄는 이 신호만 오로지 이것이 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모양을 갖추지 않은 순수한 에너지가 파동이 뛴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 공간에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주파수와 합일되는 거거든요. 이게 거기서 그 에너지가 계속 내뱉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에너지의 굵기, 에너지의 파장이 커지게 되면 어느 날 오음을 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숨을 참았다 오음을 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뱉으면서 버리고 낮추고 가누고 고요히 해주다 보면 어느 날 이 굵기가 고요의 굵기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물살처럼 해루처럼 움직이다가 어느 날 오음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서. 그래서 오음이 터질 때 그때 다시 의식이 탁 돌아오면서 깨침이 탁 생기는 거예요. 그 고요한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오염이 생기기 때문에 그 폭발로 통해서 내 몸에서 반응이 뇌가 의식이 팍 깨는 거예요. 그게 옴 4단계의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 책에 글을 적어놔도 그냥 글이에요. 글 이해를 못하면 수행자가 그것을 깊이 깨뜨리지 보지 못하고 사시하거나 명상하거나 깊이 관조해보지 않으면 그냥 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페이지에 단 한 소절도 정성 들이지 않고 소리 지르면 그냥 읽고 내리는 시 한 줄, 노랫가락에 불과하다고 딱 적어놓은 거예요. 그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뜻을. 그래서 4단계 호흡에서는 호흡에 정점을 찍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한 방에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게 핵심적인 길이 로드맵이라 하지요. 안내, 내비게이션 다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런데 정작 수행자가 그 숨결을 그렇게 고요히 그리고 비단결처럼 내 몸을 감싸고 어루만져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단결을 느끼기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숨결에서 답이 있다고 늘 몇십 년 동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당연히 숨결이 고요해지면 좋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걸 알지만 그 원리, 핵심, 왜 그렇게 되는가를 못 깨치면 안 되는 거야. 그걸 깨친 순간 이미 극점이 올라가 있는데 그걸 못 깨쳤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호흡을 제대로 못 잡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숨은 쉬고 있는데 호흡은 잡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화려한 초식과 여러 가지 공법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안 되면 이 기초무와 금과 금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반 그냥 운동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호흡의 정점을 뛰어넘어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손짓 하나에 에너지가 움직이고 전달된다는 것도 느낄 수 있고 또 공간 속에 내가 한번 싹 지나갔던 것이 흔적이 무지개처럼 또 눈밭 위에 찍었던 발자국처럼 그대로 자국이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공공명 1, 2, 3, 4단계 거기서 다 답을 찾아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차원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 차원 이동하기 위해서는 밑장을 통해서 전신 기맥을 다 열고 그 다음에 천지구간 관통시키고 뇌주천을 열고 그 다음에 관천을 통해서 시공의 에너지를 잡아 당겨서 단전에서 인당으로 치게 되면 그때 합의되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차원으로 이동하면서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시간을 압축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10년, 20년, 30년 호흡, 40년 호흡 했다는 사람도 만나봤는데 그래 해도 그게 극상승을 가지 못한 것은 하나의 설계, 방법, 내비게이션 이게 제대로 전달 안 되면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착하게 꾸준하게 믿음으로. 그래서 답은 얻어지지 않아요.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내가 진심으로 성실하게 착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종교생활 한다고 해서 성도하거나 성불하거나 은총을 입거나 하지 않아요. 그건 남들이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산다고 남들이 그렇게 평가해 줄 뿐이지 진짜 바라는 시 공간에서 들어가서 극상승해서 뛰어넘어서 진짜 깨친 자, 진짜 합일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실하고 착하고 진실하게 열심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모든 것이 집을 지을 때, 건물 지을 때 설계도가 있듯이 이 수행에도 그런 차곡차곡 기초가 된 설계도가 있어야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호흡에서 정말 극상승에서 고요 속에서 차원 이동 속에서 그때 진짜 이게 수행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인문당이기 때문에 이것을 게을리하거나 이것을 공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우리가 또 하고자 하는 목표에 그냥 해봤다, 거기 다녀봤다, 그 몇 년 해봤다, 그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깊이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난 그거 가봤다, 그 호흡하는 거 설명 들어봤다, 내 유튜브 봤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책 봤다, 그게 뭐 몇 년 있어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거나 다시 우리가 몸을 바꿀 때 다시 상승된 영적 에너지로 업데이트 된 에너지를 우리가 다시 장착하고 몸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머물다 가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들 공력과 내공과 인성이 안 떨어지는 것만 천만다행이에요. 이거는 제가 참 오래간만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잘 기억하고 또 영상이 또 찍혀져 있으니까 또 반복하면서 지금도 나는 알아들었다 무슨 말인지 나는 정말 이제 알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말 속에 갈래가 갈라지면서 여러분들이 새로 인식이 돼요. 지금이 듣는 인식과 공부를 제대로 해서 듣는 인식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면 오판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초입의 길에 서 있구나 하면서 인지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씩 알게 돼요. 그래야 제가 의식을 던지면 그 의식을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야 그 진도가 나가는지 말을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으면 자꾸 시간만 매주 토요일 한 달에 4번씩 계속 이렇게 반복될 뿐이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다. 딱 호흡 테이프로부터 먼저 시작한다. 호흡 테이프 코에 딱 붙이고 시작한다. 거기서 길을 찾아라. 이 사람 저 사람 이 책 저 책 이 사람 저 사람 이 단체 저 단체 헤매지 말고 지금 딱 거울 앞에 딱 앉아가 호흡 테이프 딱 붙이고 지금 시작하면 산천을 떠돌거나 수많은 글자 속에 헤맬 필요가 없다. 높은 돈을 주고 높은 수업료를 내고 하면 뭔가 다를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 비싼 돈을 수업받아 뭔가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신불기공이 수업하면서 수업료를 안 받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게 뭐 수업료도 안 받는 곳에 가 해봤자 거기서 그 뭐 내가 특별히 뭐 별거 있겠나 내가 이 정도 공부해가 나는 월 1,000만짜리 다녀봤고 뭐 2,000만짜리 다녀보고 다 했는데 뭐 저게 공짜로 하는데 저 가봤자 뭐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은 듣는 사람의 공력과 레벨에 따라서 들리기 때문에 이 영상도 세상에 지금 퍼졌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의식에 따라 들리기 때문에 그것은 돈으로서 단체 무리수로서 측정할 수 없는 거예요. 회원수로서 그리고 역사와 전통과 계보에 의해서 전통된 그런 계보를 따지지 않고 돈을 따지지 않고 인연 있는 사람만 듣고 행하는 겁니다. 무리가 크다 해서 그게 정법이고 돈이 비싸다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된 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쌍에 빠지고 재물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세상의 법은 너무나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한데 그게 색과 옷을 입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눈속임을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간단하다. 굉장히 간단하다. 우리가 생과 사를 딱 보면 날숨으로 태어나서 들숨으로 몸을 버리기 때문에 다시 날숨으로 오기 때문에 지금 수련이 필요하고 지금의 행실이 필요한 거예요. 날숨으로 다시 오기 때문에 뭐 영혼이 안 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에 장난 말에 속으면 또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엉뚱 소리 들으면 그냥 그건 있는 그대로를 봐야지. 씨앗이 떨어지면 다음 해에 내 흉을 하고 안 되는 다시 잠자고 안 되는 다시 씨앗이 올라와요. 그게 모든 수리인데 그것을 벗어나서 뭐 고차원적인 이야기 하는데 현혹되면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씨앗이 덜 풀 씨앗이 떨어지면 민들레 올씨가 강아지 풀이 떨어지면 겨울에 꽁꽁 얼어있다가 봄에 봄비가 내리면 다시 그대로 모주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민들레가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나팔꽃이 오르지 않아요. 민들꽃이 오르는 것이 이치입니다. 인간의 종자가 떨어졌으면 이 땅에서 뿌리 내리고 영양분을 채우고 살아가다가 다시 동면에 들어가면 다음에 올 때는 다시 그 원모주의 영성을 가지고 오는 게 정답이에요. 그것을 부인하고 엉뚱데 갖다 붙이면 궤변이에요, 궤변. 인간 씨앗이 떨어졌는데 짐승은 오고 나무로 오고 풀로 오고 뭐 돌로 오고 뭐 벌로 오고 이런 소리 하면 그건 다 궤변이에요. 그거는 이치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나발꽃이 심어서 내년에 그 씨앗다가 심으면 거기서 수박이 주렁주렁 안 달려요. 그 간단한 이치를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눈뜬 사람들이 다 의식 있고 글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또 기가 떨려가 말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그런 황당한 허황된 말에 끌려가는 게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더 신기한 거예요. 이 간단한 원리를 두고 왜 산천을 헤매고 왜 다른 법에 헤매냐고. 헤매지만 그냥 손길만 잡으면 다 들리고 맛을 느낄 수 있고 다 심하느라 볼 수 있는데 돈 쓰지 말고 공부하는 게 그게 장땡이에요. 비싼 수업을 내지 말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돈으로 따지면 굉장히 비싼 수업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 토요일날 이렇게 촉촉하게 봄비가 내리는 이날 파전이랑 막걸리 동동주에 착 친구 만나 도토리 묵 찍어 먹으면서 재밌게 놀아드는 것을 다 포기하고 여기 탁 이렇게 정자하고 다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엄청나게 여러분들 비싼 수업을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적 아니에요. 그럼 아차 제가 실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귀중한 생명은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수명을 돈으로 못 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한 3시간은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이게 이 시간을 돈을 따지면 어마어마해요. 그걸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은 하래 듣고자 알고자 왔는데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면 그거 역시 엄청나게 큰 빚을 짓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짜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을 여기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돈이 수업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게 오기 전부터 지난주에 밖에 나가서 허벅지가 아래 베기고 몸살이 나도 다음 주에 가야지 하고 빨리 몸 풀고 오려고 탁 준비한 그 마음의 가치는 엄청난 거예요. 물론 몸살 나고 못 왔다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오신 분들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와가 왜? 앞에서 실전으로 생음악을 라이브를 듣잖아요. 여러분들은 녹화된 것이 아니고 글자가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실시간으로 바로 듣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혜택을 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당대에 현재 눈앞에서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카드라가 아니고 옛날에 누가 그걸 했더라가 아니 지금 실시간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값어치 있고 여러분들의 시간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기서 늘 수업은 안 되고 들어서 미안하다는 생각 가질 필요 없다. 좀 뻔뻔하게 나는 내 시간을 할애해서 왔다. 뻔뻔하게 들어야 돼. 뻔뻔하게 좀 뻔뻔해져야 돼. 그런 거는 나의 이 소중한 시간을 여기 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모든 수행의 그냥 지표입니다. 호흡을 어떻게 하는가. 그러다 그 뒤에는 이제 우리가 하는 이런 기천 무다, 권이다, 검이다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난 춤사위가 멋지가 안 나와가지고 이게 스트레스다. 남들이 저렇게 하는데 나는 안 나와 스트레스다. 이게 아니까 모르고 있는 거야 이게. 자기 내면의 에너지, 자기의 에너지를 자기가 쓰면 되는데 왜 남의 에너지를 자꾸 원숭이처럼 흉내 내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쌓인 거라. 쪽팔리는 거라. 이미 쪽은 수업할 때 첫 관문이 쪽을 팔고 오라고 했는데 안 팔고 왔으니까 쪽이 팔리는 거야. 덜 팔아가. 맨날 쪽은 재고라. 여러분들 다 못 판 재고라. 재고 들고 있는 거라. 가닥히 쪽을 못 팔아가. 재고만 계절마다 철철 사 있는 거야 지금. 한 10몇 년 한 사람은 아직 10몇 년 동안 재고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3년 한 사람은 아직 3년 동안 재고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20살 때부터 시공을 뛰댕겼다 어쩌고저쩌고 놀았다 한 사람 하니까 그 재고가 있는더라고. 옛날부터 재고 다 땡칠해서 이제 쪽부터 팔아라 하는데 아이가 재고 꽉 철철 묵은 거 몇십 년 전에까지 다 들고 있는 거 지금 이 순간 다 정리하고 원숭이처럼 남 따라 흉내내는 것이 수행이 아니에요. 종교에서는 스승의 발걸음 따라서 법에 따라서 거기에 행하고 애경하고 그래 원수 흉내내는 게 수행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 내면에 있는 오롯한 자기만의 에너지를 어떻게 극성시키고 성화시키냐. 그게 답인데 계속 저 사람은 누구는 위대한 스승은 위대한 종교인은 누구는 그걸 계속 존경하고 애경하고 그걸 따라하려고 하니까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 내면에 있는 에너지, 내면에 있는 심성의 빛을 밝히면 거기서 시작되는데 그 빛을 따라서 광대하게 폭발시킬 수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흉내내다 보니까 자기 거는 묻히는 거예요. 자기의 고유한 빛을 묻히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자성의 빛을 본인의 빛을 밝히고 호흡 숨결로서 밝혀야 되는데 계속 남 숨쉬는 거 구경하고 있는 거라. 남 숨쉬는 콧구멍 1년 내내 구경해도 의미 없어요. 예. 남 숨쉬는 호흡 테이프치가 안 죽이고 고요하게 숨쉬는 거 보고 부럽다고 쳐다보고 있어봤자 본인한테 하나도 수행에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본인이 붙여가지고 그렇게 돼야지. 그것처럼 원숭이처럼 흉내에 따라 하지 말고 그냥 스스로의 에너지를 극상성, 스스로의 전자를 스스로의 에너지를 상승시키는 것이 답이다. 그래야 기초무가 기초건이 그냥 내가 한번 할 때 진심이면 된다. 그 진심이 뭐냐 하면 제대로 합의이 돼서 에너지가 합의돼서 에너지 속에 묻혀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감격이다. 그래서 자기가 감격하면 돼요. 남과 비교하니까 나는 이상해, 엉성한데 스스로가 깜깜한 어둠 속에서 자기는 밝은 빛이 되어서 스스로의 팔짓, 몸짓, 걸음걸이조차도 걸음을 못 걷는 사람한테는 정말 마술과 같은 신비로운 현상이에요. 걸음을 못 걷는 아기들, 그 다음에 몸 불편한 사람은 그냥 걸어가는 것만 봐도 위대하고 부럽고 팽진소원이에요. 내 손짓 하나 할 수 없는 상황이 봤을 때는 저 손만 흔들어도 하는 그런 간절함인데 본인은 그것이 부끄럽고 쪽팔리다 생각하니까 아이가 쪽을 덜 파는 거예요. 내 손짓 하나가 이 어둠 속에서 이 깜깜한 암흑 시 공간 속에서 내가 밝은 빛이 돼서 내가 손을 싹 졌어도 이 빛이 따라오면서 어둠이 갈라지면서 밝음이 싹 오는데 이것이 바로 감격이고 이것이 진심인데 뭘 더 흉내 내보려고 뭘 더 어떻게 하려고 도대체 또 뭘 그러니까 이 기천물을 모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더 뭐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손발 움직이는데 더 뭘 거기에 진심과 감격이 있는데 그것이 수행이 전부인데 무엇이 더 필요하냐 이거지. 무엇이 더 화려한 동작과 몸짓과 미소가 필요하냐 이거지. 그것이 전부인데 그게 진심인데 그래 스스로가 그걸 진심을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가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기천무의 핵심 그리고 기천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가 한 소리 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시공간에 한 점 떨어진 빛이라고 생각하면 답이 딱 나와요. 깜깜한 어둠 속에 딱 하나의 유일한 빛이 딱 자기만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답이 다 풀려요. 그 말을 못 깨치면 안 돼. 방에 불을 다 끄고 창문에 암막 커튼 치고 본혼차 손을 싹 쥐어보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기 손이 지나간 손짓이 보여요. 그것이 에너지가 차면 결국 밝은 빛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빛이 그게 합일되는 거거든요. 그게 나가 아닌 몸에 있는 전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 몸에 에너지가 움직였다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의식을 넣었지만 나중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기천무가 시작되면 빛이 움직인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기천무의 감격이 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 수행하면서 얼마만큼 진심을 해봤나. 진심으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해바라면서 내가 늘 우스갯소리를 해도 그것을 와닿지 않으면 아직까지 쪽이 덜 팔리가 재고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나이만큼 재고가 쪽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감격이 안 되는 거야, 쪽팔리가. 내 나이 60에
뭐 눈물 질질 흘리면서 이 공부를 해. 먼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해. 하니까 그 쪽이 60년 동안 제국과 사있으니까, 끝없이 사있으니까, 이거 하루아침에 그냥 땡치를 하든지, 볼로가 태우든지, 없이지 않으면, 여기 남아있기 때문에 감격이 쉽게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수행자가 수행하면서 입문할 때 쪽을 팔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쪽을 팔고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나 진짜로 쪽을 팔았는지, 이거 깜깜한 밤속에서 눈 감지 말고 깜깜한 밤속에 눈을 뜨고 바라봐야 돼. 암흑 속에서 진짜 자기 자신이 보이는지. 그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모든 게 말 속에 다 답이 있고 이미 방법론이 다 나와 있는데 그쪽을 팔아오라 해도 아직까지 나는 얼굴 비치면 안 돼요. 아직까지 뭐 부끄러워서 안 해요. 아직까지 좀 더 잘하면 안 돼요. 뭐 어쩌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아까 이게 제 말에 기초도 아까 모나도 있기 때문에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제가 이 앞에서 앉아서 시부리 받자. 그렇죠? 시간만 낭비하고 그냥 계속 시부리고 있는 거 전차 그냥 죽게고 있는 거야. 우리말로 하면 죽게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한테 와닿아야 되고 여러분들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동을 이렇게 보면 물론 제가 뭐 제재를 하거나 하지 마라 해라 하는 건 없어요. 규칙도 없고 규율도 없지만 그러나 그냥 마음속에 던졌을 때 그게 합의가 되면 더 이상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쪽이 팔리니까 더득대고 쪽이 팔리니까 어색하고 쪽이 팔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 쪽을 못 팔아서 제고더미를 어깨에 머리 이고 등에 등짐 쥐고 지게 이고 온 허리 감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체면치를 해야 되고 좀 뽀대 나야 되고 좀 이뻐야 되고 좀 얼굴이 좀 화사해야 되고 그냥 참 갈 길이 많아요. 물론 그게 이제 이런 기초가 없이는 상단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초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 기초가 돼야 비로소 그것이 보이거든요. 항상 여러분들이 졸라맨 되지 말라는 말을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 머리만 좀 커지기 때문에 자꾸 머리가 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이런 말을 하면 아 그렇구나 방법 알았다 이제 나는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니까 이미 머리는 에드벌린처럼 머리 커져가지고 이미 나는 아니까 이미 곧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 행동은 졸라맨처럼 빼다기를 딱 남아가지고 안 하는데 평소에 늘 단산배공 기초무 체력 해가 딱 밖에 나가가지고 몇 시간만 딱 몸 돌리면 이 몸에서 몸 벗어나가서 온 4대 육신 다 아픈 거라 이게. 그게 뭐냐? 그 긴 시간 동안 시간 줘도 안 하는 거라. 단산배공, 기천무, 기본 근력 계속 그 많은 시간 줘도 그가 두세 시간 하고 하니까 아 이거 이제 큰일 났다. 다음 시간에 더 어떡하지? 이 고민 사인 거라. 고민 사이면 본인은 1년 동안 땡땡이 친 거라 그냥. 땡땡이. 그게 바로 답이다. 그래서 지금도 졸라맨 되는 걸 두려워서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야기할수록 자꾸 더 머리만 커져가 아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이미 나는 다 됐어 이렇게 생각할까 싶어서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불기공은 야외에 가면 그냥 야생으로 그냥 막 뒹구는 거예요. 맨발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자아를 본성을 찾는 거예요. 제대로 자기 모습 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부실한 허당 체질인가를 이제 엿쳐야 이제부터 좀 근력도 키우고 마음의 힘도 좀 키우고 그러다 뿔뿔 기에서라도 간다는 그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해서 다리 아파 안 돼. 내일 출근하려면 안 돼. 벌써 살살살살 요령 부리고 벌써 몸살이니까 이미 진 거야 이미.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고 그래도 이런 이야기 하고 왔는데 다음 주 되면 또 새로운 눈으로 반짝반짝 모든 것이 포맷됐어요. 싹 포맷됐어요. 반짝반짝반짝 새로운 말 또 듣고 싶어요. 딱 앉아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또 미소 지으면서 딱 앉아서 뭐 보면 마음이 깝깝해요. 다음 주 되면 뭔가 한 달 뒤에 뭔가 바뀌어야 된다. 오늘 또 새로운 또 좋은 소식을 듣지 않을까 그런 반짝이는 눈으로 또 조로 고양이처럼 반짝반짝 있는 게 그것이 문제다. 문제. 눈치 그것이 감고 경청하는 것처럼 있는 자체가 또 문제라 쳐다보고 있으면
그렇구나. 거기 그것도 있고. 또 열심히 필기하고 있는데, 영상에 보면 다 나와 있어. 맨날 필기하고, 맨날 눈 감고 끄덕이면서 들었는데, 지금의 모습 도대체 뭐 이든 거냐, 지금은. 맨날 감격하면서, 진짜 내가 반성해야지 표정은 보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역시 또 저를 고양이처럼 반짝반짝하게 탁 순진하게 또 앉아있는 거라. 그래서, 야, 제가 이거 죽기 전에 이 미션을 풀고 가야 되는데, 죽기 전에 이 미션이 완성하겠나. 나도 의문이 들어,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이게. 이론이 잘못됐는가, 실기가 잘못됐는가. 안 그러면 생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공부 안 하는가. 이게 바로 화두라, 화두. 그거는 물론 웃자고 한 소리고, 물론 여러분들이 성심을 다해서 진심에 공부한다는 건 믿어요. 믿고, 거기에 더욱더 이제 총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다 제가 화약 가루를 뿌린 거예요. 그냥, 고춧가루 뿌린 것이 아니고, 그냥 화약 가루를 뿌린 거야. 화약 가루를 이렇게. 빨리 타라고.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은 호흡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쓸데없는 말이 길어지는 거다, 이게 자꾸.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니까 편치. 가만히 앉아 들으니까. 얼마나 편해. 밖에 나가, 비반해서 밖에 나가 또, 앞구비 자세에다가 또 산 쫓아다니는 새끼인데. 그러나, 오늘은 또 하늘이 돌아서 또 선선한 데 앉아서 공부하기 좋아하고. 자, 정리를 하자면, 많은 이론보다 하나를 깊이 있게 실천하면 뒤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 한 가지를 관통하면 두 번째 것은 알게 된다. 하나를 건너뛰면 두 번째에 완성시키면 기초가 있기 때문에 내란자요. 그 절대로 기초를 무시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문제냐? 나중에 송가체가 활성화되고 백회가 열리고 인당이 열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체력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숨결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인당이 열리고 백회가 열릴 때 앉아서 인당이 여는 사람은 앉아서 열어야 돼. 그러면 2시간이든 4시간이든 12시간이든 48시간이든 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동공으로 푸닥푸닥 대면서 인당이 폭발하는 사람은 버텨야 되는 거라. 심장이 터질 것처럼 온몸 뼈마디가 굴려되는 것처럼 그 휘몰아치는 에너지를 감당해내야 되는 거야.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거나 쉬어버리면 거기서 불이 타다가 꺼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죽을 만큼 의심했다 하는 스스로가 딱 각인돼서가 더 이상 그걸 뛰넘을 하지 않아. 그 고통이 두려워서. 그럼 다음에 그걸 더 뛰넘어야 되는데 공포가 오기 때문에 걸어왔는데 며칠 동안 덜어놓고 오만 고생하고 어깨 빠지고 목 디스크 걸리고 몇 달 동안 고생했다는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뛰넘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을 못 넘어. 9분 능선에서 하산에 미끄러져 다시 밑으로 3m 떨어져 본 자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정말 이생에서 저승을 펄쩍 뛰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9분 능선에서 미끄러져 보면. 지금 여러분들 말로 들어가기 시간 안 나지만 그 9부에서 미끄러져 본 사람은 한동안 그 설렁에서 못 빠져나와요. 다시 그거 이상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을 8분 능선하고 올라가는데 올라가고 보니까 촬영해야 될 카메라를 저 차에 놨다라고 왔는데 카메라 안 들고 왔다 하면 다시 내려가려고 하면 그건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내려갔다가 그 카메라 들고 못 올라오는 거야. 그까지 정해진 시간에 그 정상이가 달 뜨는 거 사진 찍으라 하는데 9부가 올라가다 보니까 가방에 그 카메라 안 들어가 다시 차에 내려가 이미 그거는 늦어. 이미 내려갔다 밤새 올라가면 안 돼. 여러분들 기초 안 하면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면 고부능선에서 내려오면 울고 불고 밤에 전화해가지고 울고 불고 저한테 이야기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기초 공부 못 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도반들도 중간에 공부하다가 학생들이 미끄러져가 공부 포기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하거든요. 또 뭐 다음 될 것 같으면 저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도 다시 하면 되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딱 일일을 하는데 밖에 문을 두드려가지고 그걸 깨버린 사람 너무 안타깝다고 후회하는데 아직까지 그걸 못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시간 엄청 지났는데 그런 거 안 당하려고 하면
조금이라도 항상 이 호흡, 숨결 제대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숨결을 잡아야 마지막 구분응선에서 회오리 치는 사람이 있고 위에서 에너지를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회오리 치는 것은 5만 6천을 견뎌야 돼. 그걸 못 견디면 안 돼. 숨이 꼴딱 넘어가도 그걸 못 견디면 거기서 하산하게 되면 다음에는 못 올라가. 그리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에너지가 눌렀을 때는 그건 앉아있어야 돼. 허리가 끊어지건 다리가 찌가내리고 마비가 되든 거기서 버텨야 돼. 못 버티가 거기서 뿌닥 세가지고 움직여버리면 모든 에너지가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다시 그거 들어가려고 하면 그게 겁이 나가 안 돼. 물론 여러분들은 평소에 워낙 성실하게 기초를 잘 찾기 때문에 뭐 다시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지.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것처럼 그래서 떠나간 사람은 내가 눈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3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도 제가 철철이 개들마다 년년마다 한 거예요. 책이 듣지 않으면 누가 손해보느냐, 누가 허탈하고 누가 눈물을 흘리느냐. 그것은 여러분들 몫이다. 선택과 판단과 결정은 여러분들 몫이다. 그것처럼 호흡에서 출발하면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면 된 거예요. 숨결을 잡아라. 숨결을 잡아서 그 숨결 속에서 고요 속에서 차원 이동이 되면 그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기점과 영통이 열리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리 간다. 가기 위해서는 기초가 필요하다. 그래서 섭내일에 수행에 건너뛰기는 없다. 이거 말고 이거는 기초 먹고 이런 거 말고 호흡 이런 거 말고 내가 좀 좋아하는 거 뭐 가만 앉아서 그냥 명상하는 거 이런 거 건너뛰기는 없다. 왜 체력을 단련시키고 왜 숨결을 왜 정자를 왜 가부자를 왜 오금자를 왜 시키는가? 그 기초가 안 되니까 단사병 할 때 호흡을 잡고 단사병 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 무나 권이 들어가면 숨결을 놓치게 되고 호흡이 거치고 숨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단사병 할 때도 딱 3번의 호흡으로 절을 딱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건성건성하기 때문에 그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 깊이를. 그래서 숨결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호흡이 거칠어지고 기침을 조금 하거나 그 다음에 강한 몸을 휘어칠 때 흑흑대다 보면 볼다 보는 거예요. 고요해지지 않기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그것처럼 숨결을 잡아라. 호흡을 제대로 잡으면 그때부터 시작이다. 그것이 바로 호흡 테이프 붙이고 그 다음에 온공명 그 다음에 온공명 1, 2, 3, 4단계 그러면 그게 단위공법이 일어난다. 단위공법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백회로 몸에 있는 모든 탁기가 빠져나간다. 등에서 올라온 동맥으로 올라온 탁기가 백회로 다 빠져나가고 몸이 청아하고 가볍고 아주 몸이 방석에 앉았지만 공중에 뜬 것처럼 그렇게 가볍다. 몸에 있는 모든 폐기가 사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게 시작이다. 단위공법. 거기서 천지구관, 하늘의 이치를, 땅의 이치를, 나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 천지구관, 그 다음에 대주천, 12관, 이름을 부르고 항상 12관 이름 불러라. 그래야 답한다. 그리고 반천, 하늘의 에너지를 땡겨서 단전에서 송가체에서 단전에서 회음에서 지하수까지, 지하수에서 수기를 땡겨서 단전에서 인당에서 백계에서 시공간으로 그것이 되어야 고요해진 명상 속에서 차원을 바꿨을 때, 시공간을 갔을 때, 그 관천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관천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에너지가 상승되면서 전신 기맥이 충전되면서 핸드폰을 충전하듯이 내 몸에 있는 모든 전자가 충전돼서 완충이 된다. 완충이 됐을 때, 한 자락에 온공명이 지르거나 창부하거나 손을 싹 시공간에 저었을 때 시공간이 합일되면서 갈라지면서 어둠 속에서 빛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이 우리 신물기용 책자에 있는 모든 공법 중에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과 공명과 파동과 기침무와 군과
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천 호흡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때가 되면 관천 호흡을 제대로 알게 되고 관천 호흡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으면 이미 공력 상승은 시간이라 하는 단어를 뛰어넘는다. 몇 년, 몇 달이 아니고 시간이라는 건 순식간에 시간을 초월한 자, 초인이 되기 때문에 그냥 공부는 극상승되는 거예요. 언제, 몇 달, 이게 아니고 극상승, 초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예, 잘 알아들으시더라 보고. 워낙 여러분들은 뭐 성실하니까 뭐 다음 달쯤 되면 뭔가 이제 호흡 하나 잡고 뭔가 제대로 잘 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시청자분들도 물론 영상으로 듣고 여기 있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듣고 그 차이인데 그 차이의 벽은 어마어마하다. 나는 영상을 봤으니까 알아들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들었다는 것과 영상 속에서 알아들었다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난 시간 차이는 벌어지는 것은 삼각불처럼 시간이 지나서 점점 벌어진다. 항상 실시간으로 눈앞에서 여러분들과 눈빛을 마주하면서 들은 것과 영상 속에서 들은 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는 영상 속에 남겨두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폴더에 남겨두는 겁니다. 때가 되면 폴더 열어서 재생시켜서 다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기수 마치겠습니다. 정자 사부님께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1층 방사공 했는데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즐겁고 좀 더 발전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예, 저는 1층 방사공을 처음 해봤는데 너무 힘들었고 발가락도 너무 아팠고 근데 마지막에는 제가 언염을 좀 달리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열리는 그 힘으로 좀 해보자 해갖고 조금 더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저도 오늘 이 거루그램 수업을 처음 해봤는데 제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치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몸을 더 부실한데 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했습니다. 이상. 너무 성의가 없어. 그 호흡의 그 오묘한 이치는 정말 알 것 같으면서도 참 그 굉장히 힘든 거고요. 그리고 오늘 또 그 방사공 그것도 굉장히 힘들고 해서 정말 갈 길이 굉장히 멀구나. 노력은 정말 요만큼 하는데 사부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는 정말 저 높은 데 있으니까 정말 난감하고 자 그런 마음을 던지다. 일천방사 두 번째 할 때는 몸이 그냥 확 무너져가지고 내가 그냥 밥 사고 포기할까 하고 울고 싶었거든요. 근데 나 하나로 인해서 또 그럴까봐 그냥 죽기 살기로 매달렸더니 어느 순간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오늘 되게 힘들었어요. 발가락이. 이상입니다. 1차 방사공 전 기수 때 할 때 정말 어깨도 많이 힘들고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해보니까 그래도 내가 어깨도 많이 풀렸고 하체도 많이 건강해졌구나 느껴서 많이 정말 몸이 많이 좋아졌구나 저하식경을 느꼈고 또 기천부 할 때 이제 정말 천천히 그냥 기운을 타서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천천히 내 기운을 보면서 천천히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호흡을 좀 한다고 하는데도 또 오늘 보니까 호흡 좀 짧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천 방사공 1초씩은 상당히 저한테는 2초씩 3초씩보다는 좀 힘들어가지고 조금 애를 먹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제가 왔을 때보다는 많이 이제 이게 공력이 좀 상승이 됐다. 그리고 노반님들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그런 무의식의 어떤 에너지가 자꾸 정복되는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오늘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튜브에서 보고
글로만 봤던 1초 방석식을 이렇게 힘들 줄 처음 알았고 반신불수가 돼서 나가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또 몸을 털게 하면서 기천물을 하면서 이게 또 풀려지는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체력을 길러서 마지막까지 이 수업을 잘 마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오늘 그 길을 보내는 그 방사공 그거를 처음 해봤는데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약점 그 무릎과 발목이 역시나 저를 좀 붙잡고 이게 이제 상태가 좋은 상태로 만들기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천물을 할 때 너무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리고 내공보다는 외공에 많이 치우쳐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기를 보낼 때 이 뜨거운 기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냉기를 상대방한테 보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많이 노력해서 좀 증득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수업해 보신 소감은요? 처음 했는데 온몸에서 땀이 나긴 제가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고요. 너무 좋은 운동인 것 같아서 열심히 하면 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감사드리고 그리고 춤추는 게 너무 좋았고 그래도 마지막에 그거 나름대로의 이걸 예술을 하시는 걸 보니까 열심히 살고 토요일 날 마지막 수행 3시간 하고 마지막 이 나름대로 이 작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아껴주는 거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고 토요일 마지막에는 저렇게 아름다운 춤을 나 자신에게 선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천방사공 수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5분도 힘들 것 같았고 그러다가 또 강압에서 10분으로 늘어나는 순간에 정말 저거 해낼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한 30분 넘었죠? 그때까지도 이게 이루어지더라고. 결국은 거기서 느끼는 게 몸은 힘들었지만 나라고 하는 그 의식이 나를 꽉 잡고 있었다는 거 그거 새롭게 이제 느껴봤고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게 진정한 수행인데 새삼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저는 그 일전 방사공이 상당히 아니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1차적으로는 게을리했고 다른 것은 좀 했는데 그런데 제가 그 용천이 아직도 안 열린 걸 보니까 용천의 느낌은 좀씩 오긴 오는데 제가 생각한 대로 확 열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 노궁 쪽으로는 저번 주 토요일 날부터 바뀌어지는 게 사부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그 깡통 돌리는 것처럼 이 뜨거운 불이 이렇게 쫙 돌아가면서 손에 돌아가는데 이 몸 전체적으로 이제 반응이 여기저기 이렇게 오는 것들이 예전에는 왼쪽으로만 조금 발달이 됐었고 오른쪽은 약했는데 이게 이제 에너지가 도는 게 불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 기천물을 칠 때도 조금 더 집중을 해가지고 천천히 예전에는 그냥 그 기본적인 형식에 포커스를 맞췄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그 기운을 따라서 그래 기운을 모아서 이제 기운의 운용을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부 다 수고 많았고 항상 수행자는 단 한 숨결이라도 늘 숨결을 잡는 연습을 해야 돼요. 과연 발가락이 있는가, 어깨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럼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고통이 내가 어디서 누가 왜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결론은 마지막에 숨결을 잡아야 돼요. 숨결을. 여러분들 벌써 이 다급함이 쫓아오거든요. 급함이 벌써 다급함이 쫓아오고 불안과 이 공포심이 따라오거든요. 거기에 일단 숨결을 딱 잡아야 돼요. 고통은 내 발가락은 하이드센 발가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편해. 그래서 관망하는 자세 물론 그게 처음에 쉽게 되지 않지만 육체적인 이 수련을 통해야 정신이 더욱더 강해져요. 아무리 말로 해서 여러분들 정신을 단련시킨다 해도 단체에서 한 사람이 흐트러짐으로써 다시 5분씩 증거한다. 또 흐트러지면 다시 또 5분씩 증거함으로써 처음에는 불가능, 원망, 막 이게 굉장히 공포가 오지만 결국 내 하나 때문에 많은 도반님들이 5분씩 늘어난다는 그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의식이 상승되기 시작해요. 의식이 상승되면 결국 이 통증은
누가 느끼는 것인가? 그죠? 물론 육체가 느끼고 뇌가 느끼지만 이것을 내 마음에서 이것을 그냥 착 가라앉혀야 되는 거예요. 착 가라앉힌 게 그게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착 가라앉아요. 나 하나로 통해서 5분씩 계속 늘어나니까 결국은 내가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아, 이게 되는 거구나, 이게. 처음부터 미리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수행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몸이, 여러분들이 발가락이 이게 꺾어지지 않는 것은 그만큼 오장의 기운이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기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발가락이 꺾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일천방사공 다 1초씩 때 모든 자기의 현 건강 상태, 에너지 상태, 그리고 마음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1초씩에. 그리고 이게 이제 2초씩과 3초씩이 이제 남아있는데, 역시 여러분들이 기침물을 평소에 꾸준히 했으면 이 허벅지에 걸려 이게 있기 때문에 3초씩은 쉬워요. 2초씩하고는. 그래 1초씩에 모든 건강을 가능하고 3초씩 때 모든 공력이 있어야 기침무하고 기침권 할 때 이 자세가 낮게 쫙 깔아지는 거예요. 허벅지에 힘이 생기고. 그래 하체에 힘이 생겨야지 이 기침권 3분을 가볍게 못 뛰어넘으려 가면 하체가 그만 부실하게 된 거래요. 그래서 그걸 3분을 버티려고 하면 하체 힘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 일천방석은 3초씩은 시간 할 때마다 해야 앞으로는 모든 것이 기침권과 기침검은 이 하체의 힘을 굉장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체 단련에 집중해야 돼요. 그걸 중간중간 하다가 힘들으면 포기하고 싶어도 스스로한테 응원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에너지를 증폭시켜서 그렇게 수행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수행은 다음 주가 더 즐거워야 돼요. 더 기대가 되고 즐거워야 돼, 수행은. 그 수행은 고행이 되면 안 돼. 수행은 즐거움으로. 그래서 내가 산에 다니던 근육, 계단 오던 근육, 달리기 하던 근육이 이 수련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래서 필요 없는 근육을 키우고 필요 없는 데 시간 쓰다 보면 결국 수행할 때 그거 다 허득득되는 거예요. 허득득되고 부실해지는 거예요, 하체가. 오늘 여러분들 그래도 3시간 동안 실내에서 아주 포실하게, 그렇죠? 편안하게 비 안 맞고 했지요? 네. 밖에 나가 비 맞으면서 비를 뚫고 해야 조금 있을 건데 오늘은 신인 도반님이 오시는 관계로 오늘은 조금 포실하게 했는 걸로 생각하고. 자, 다들 오늘 하루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자 사부님께 인사. 수고하셨습니다.